내가 이 사회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결혼, 집, 재테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보통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선 불안감이 잠재적인 위협을 회피하게 만들고 더 안전한 행동을 추구하게 만든다라고도 합니다. 불안감이 우리를 공포스럽게도 만들지만 한편으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느끼는 이런 답답한 심정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값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가 봅시다. 한국 1인당 GDP 33,591달러, 하나로 4,251만 9,487원. 국세청에서 발표한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 4,024만원.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5.1% 상승, 가계부채 9,170만원. 서울의 아파트 매매 평균가 12억 7천만원. 서울대한 리서치에서는 중산층의 비율이 1980년대랑 지금이랑 큰 변함이 없고 반대로 소득 수준이 상승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중산층에 속한다고 답변하는 비율은 더 적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현실이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별로 큰 타격이 없으신가요? 지금부터는 전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에 앞서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장인들의 평균 세전 연봉 4,024만원, 월별로 나누면 335만원 정도 나오네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로 본다면 대기업이 529만원, 중소기업이 259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금 떼고 나면 어느 정도 남으시나요? 그리고 그 중에 어느 정도를 저축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 다음으로 주거지역을 한번 볼게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특히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집값 폭락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역은 어디신가요? 중요한 건 난 여기 살고 싶어라는 희망사항 말고 최소한 내가 여기까지는 허락할 수 있어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집과 내 벌이의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집값 폭락과 상관없이 많이 암담하신가요? 자,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 착실하게 잘 들어온 여러분들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불리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까지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주목해볼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의 속도가 여러분들의 월급보다 항상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은 가끔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끔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당연히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우리가 훨씬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되겠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돈의 흐름이란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버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닌 실제로 화폐 발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금융자본주의에서 빚이란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잊고 변화를 받아들일 때 누군가는 간절하게 연봉 협상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때로 누군가한테는 긍정적으로 누군가한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제 내가 욜로 라이프를 살았어도 근본적인 이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없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내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경제적 자립에 대한 가능성, 그것에 대한 의심,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규교육에서 금융에 대해 배워본 적 없이 금융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투자 안 하는데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없는데요? 라고 하는 여러분도 금융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행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
의식주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켜 다시 그 굴레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저 또한 많이 부족한데요. 어쩌면 그래서 더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었기도 해요. 저는 무엇을 해결할 때 가장 먼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인식해야 각자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후의 영상에서 제 생각을 조금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좀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가 아니라 사회에 있을 때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었고 그 안에서 제가 겪지 못했던 일들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매번 장난치고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랑 어쩌다가 주식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카카오톡 건물에 화재가 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제외한 2명이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예측을 해서 여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고 재미를 좀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들은 저걸 알고 있어서 돈을 벌고 나는 저런 걸 모르고 있어서 이해조차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화에 못 끼는 내가 창피하다라는 감정보다 배울 점이 많아서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누군가는 열심히 자기 몫을 챙기고 있을 때 나만 모르고 있다면 그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이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것 같아요.